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 남편은 원래 출장이 잦은 사람이었습니다. 늘 그랬던 터라 그날도 별 의심은 없었죠. 다만 짐을 싸는 남편의 표정에서 묘한 설렘 같은 걸 발견했어요. 출장 가면서 저렇게 행복할 일이 뭐가 있나 싶어 잠시 이상하다는 생각이 스쳤지만 저도 제 일이 바빠서 금세 잊혀졌죠. 그 사이 남편은 짐을 챙기더니 급히 집을 나갔어요. 그러고 나서 불과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남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죠. 여보, 지금 내 방 노트북 켜져 있지? 절대 건드리면 안 돼. 내 노트북 건드리면 나 진짜 제대로 망하니까 건드리지 마. 왜? 아유, 회사 자료가 엉켜서 그래. 당신 컴맹이잖아. 하여간 진짜 큰일 나니까 절대 손대지 마. 참나. 그 정도로 컴퓨터 못 다루지 않거든. 무슨 일인데 그래? 뭐 중요한 자료야? 아이, 그게... 하여간 지금 급해서 설명할 시간 없어. 암튼 내가 처리할 테니까 절대로 건들지 말고 그냥 둬. 알았지? 알겠어. 알겠다고. 전화를 끊고 대체 뭐가 있길래 갑자기 저렇게 난리야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의 방으로 가보니 정말 노트북이 열려 있더군요. 그런데 참 신기합니다. 저는 이 난리를 생각하면 조상님이 저를 도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남편 노트북 모니터 오른쪽 하단에 메일 알림창이 반짝거리며 작게 떠 있더군요. 아무 생각 없이 그 메일함을 열었어요. 그렇게 남편이 건드리지 말라고 강조를 했는데 그날따라 더 건드리고 싶더군요. 평소라면 남편 말을 들었을 텐데 말이죠. 눈에 확 들어온 한 통의 메일에는 호텔 예약 확인이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클릭한 순간 저는 멍하니 화면을 응시할 수밖에 없었어요. 출장 숙소라기엔 말도 안 되게 비싼 호텔이었고 예약 날짜는 남편이 출장 간다고 했던 바로 오늘이었죠. 속에서 천불이 확 타올랐습니다. 그동안 남편의 출장이 단순한 출장이 아니었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확신을 얻기 위해서 좀 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당장 이걸로 따지면 남편이 별 개똥 같은 핑계로 빠져나갈 구멍이 많았으니까요. 출장 가서 호캉스하고 싶어 비싼 호텔 예약했다 어쩔래? 이 난리를 치면 할 말이 없잖아요. 주먹을 꽉 쥔 채 떨리는 손을 간신히 진정시키고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바로 인터넷에 흥신소 검색을 했어요. 세상 참 좋더군요. 바로 수많은 흥신소 광고들이 제 핸드폰 화면에 떴습니다. 그중 아무거나 골라 잡아 전화를 걸었어요. 지금 제 남편이 출장을 핑계로 바람 피우는 것 같아요. 확실한 증거 좀 빨리 잡아주세요. 최대한 빠르게요. 걱정 마세요, 고객님. 저희가 확실하게 증거 잡아드릴 테니까 며칠만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흥신소에 남편 뒷조사를 의뢰하고 저는 단 하루도 마음 편히 잠들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러거나 말거나 2주 동안 남편은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출장을 다니더군요. 뭐 출장을 가장한 상간녀와의 만남이겠지만요. 외도의 확실한 증거를 기다리는 사람의 하루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모를 거예요. 그리고 딱 2주가 지났습니다. 기다리던 흥신소에서 전화가 왔죠. 고객님, 남편분 외도의 증거는 확실하게 잡았습니다만 이거 결과가 좀 충격적이라서 직접 만나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충격적이라뇨? 무슨 일인데요? 전화로 말씀 못 하시나요? 죄송하지만 직접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통화로는 좀 곤란한 부분이라서요. 저희가 사모님 댁 앞으로 찾아갈게요. 알겠어요. 지금 바로 갈게요. 그 증거 아무한테도 절대 보여주지 말고 꼭 기다려주세요.
네, 걱정 마십시오. 제가 직접 가지고 가겠습니다. 약속 장소인 집 앞 카페까지 단숨에 달려갔어요. 심장은 터질 듯 뛰고 손에 땀이 비오듯 흘렀죠. 제가 도착하자 흥신소 직원이 두툼한 갈색 서류 봉투를 내밀더군요. 그 봉투 안에서 남편 외도의 증거 사진을 꺼내든 순간 저는 정말로 숨이 막혀버렸어요. 심장이 바닥으로 쿵 떨어지는 느낌이었죠. 그 사진 속 호텔 입구 앞에서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있던 남편의 외도 상대는 제가 잘 아는 얼굴이었습니다. 다름 아닌 바로 제 친언니였어요. 지금 저랑 장난치는 거 아니죠? 저 놀리는 거 아니죠? 이거 조작한 거 아니죠? 네, 맞습니다. 안타깝지만 확실한 증거입니다. 말도 안 돼요. 이게 이거 진짜 확실한 거 맞아요? 고객님, 가족끼리 이런 일이 생각보다 흔합니다. 저도 참 안타깝지만 현실이에요. 마음 단단히 먹으셔야 합니다. 와, 정말 너무 기가 막히니 그냥 웃음만 나더라고요. 살면서 겪은 그 어떤 분노보다 그때 최고로 열이 받았던 것 같아요. 분노와 배신감이 정말 뼛속 깊숙이까지 파고들더군요. 이때 제게 든 생각은 하나뿐이 없었습니다. 반드시 이 두 사람에게 돌이킬 수 없는 지옥을 보내버리고 나도 따라가겠다고요. 피해 복수를 결심했어요. 그날 이후 저는 어떻게 하면 이놈들에게 회복 못할 복수를 할 수 있을지 고민을 했습니다. 남편과 친언니의 더러운 외도를 확인한 뒤로 머릿속엔 오로지 그 둘이 뒤엉켜 있을 역겨운 생각만 가득했어요. 그리고 오래지 않아 제게 기회의 날이 왔죠. 추석이었고 친척과 가족들이 제 친정에 다 모이는 날이었어요. 저는 모두가 한자리에 모였을 때 남편과 언니의 더러운 맨 얼굴을 공개하며 화끈하게 복수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친척들이 거실에 둘러앉아 과일을 먹으며 담소를 나누고 있던 그때 저는 조용히 거실 TV 앞에 다가갔어요. 친정아빠 생신이라고 남편이 선물해준 대형 TV였죠. 저는 바로 TV 뒤편에 있는 USB 단자에 준비해온 USB를 꽂고 리모컨을 집어들었어요.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아주 특별한 영화를 하나 준비했거든요. 잘 봐주세요. 눈 크게 뜨시고요. 애틋한 사랑 이야기예요. 너무 놀라시지 않게 미리 마음 단단히 먹으시고요. 어? 여보, 뭐 하는 거야? 갑자기 무슨 영화? 얘가 또 뭔 일을 벌이려고 이래? 손님들 많은데 정신 사납게 하지 말고 가만히 좀 있어. 갑자기 무슨 영화 타령이야? 아이고, 가만히 있어봐. 재미있는 건가 보지. 여보, 어른들 계신데 장난 그만하고 뭔데 그래, 어? 왜? 겁나? 자기가 나올까봐? 어?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왜 나와? 어머, 얘가 진짜 왜 이래 정말?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죠. 저는 신경 쓰지 않고 USB에 준비해둔 동영상을 재생시켰습니다. 이윽고 대형 TV 화면에는 남편과 친언니가 함께 호텔로 들어가는 장면, 차 안에서 둘이 반쯤 발가벗고 서로를 핥아주는 장면, 길에서 남편의 중요 부위를 언니가 만지는 장면 등 절대로 빠져나갈 수 없는 외도의 증거들이 생생히 흘러나왔죠. 그 순간 모두의 입이 떡 벌어졌어요. 작은 어머니들과 고모들은 비명을 질렀고 아빠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남편에게 다가가 남편을 주먹으로 후려치셨습니다. 엄마도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친언니 뺨을 때리셨죠. 아이고 이 천하의 몹쓸 것들아. 남자가 세상에 널렸는데 하필이면 네 동생 남편이야? 네 눈엔 동생이 안 보였어? 네가 진짜 사람 맞냐? 이 미친 것아. 엄마, 제발. 진짜 그런 거 아니야. 내가 미쳤다고 일부러 그랬겠어? 이거 다 오해야.
오해는 무슨 오해야, 이 기집애야. 이게 영상까지 뻔히 나온 마당에 오해라는 말이 네 주둥이서 나오냐? 내가 오늘 당장 너희 둘을 요절내지 않으면 내 성을 갈겠다. 장인어른, 잠시만요. 이거 영상이 좀 과장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요. 이 자식이 과장 좋아하시네. 네가 배우야? 이게 연기로 보여? 사람이 아주 뻔뻔해가지고 당장 입 닫고 꼴도 보기 싫으니까 내 집에서 썩 꺼져. 그게 아니라 사실은 지온이가 먼저. 너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이제 와서 나한테 떠넘기겠다고? 어이가 없어서 진짜. 얘네가 이제 와서 서로 물어뜯기야? 당장 나가. 어디 얼마나 더 추해지나 보자. 거실은 그야말로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온 친척이 들고 일어나 남편과 언니를 욕했죠. 언니는 울고 남편은 아빠와 작은 아버지들에게 맞아 집에서 도망치듯 나가버렸어요. 저는 그 모습을 무표정으로 바라볼 뿐이었죠. 엄마는 언니에게 더 이상 너는 내 딸이 아니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결국 언니는 그날로 친정집에서 쫓겨났어요. 집으로 돌아온 저는 밤늦게 집에 돌아온 남편에게 분명하게 말했죠. 당신, 내가 꼭 기억에 남게 해줄게. 당신 인생 아주 박살내서 재활용도 못하게 만들어줄 테니까 딱 기다려. 어휴, 무서워라. 야, 네가 할 수 있으면 어디 한번 해봐라. 네가 뭔데 사람 인생을 박살내니 말이야. 나도 이제 이판사판이야. 너만 이판사판이니? 나도 이판사판이야. 그 입이 얼마나 오래 갈지 두고 보자. 당신 끝까지 뻔뻔한 거 보면 존경스럽다 진짜. 아니 그럼 뭐 어쩌라고. 뭐 무릎 꿇고 빌기라도 해? 이왕 이렇게 된 거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봐. 나도 밑바닥까지 한번 가보지 뭐. 좋아. 그렇게 자신 있으면 법정에서도 그 멘트 꼭 날려줘. 판사님이 박수라도 쳐주시겠다. 그래, 끝까지 가보자고. 나도 아주 기대된다. 너랑 나랑 누가 더 잘 망하나 한번 해보자. 착하게 살던 제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 다음날 남편에게 보여주었어요. 다음날 저는 바로 남편 회사로 익명의 우편물을 보냈죠. 그 안에는 남편과 제 언니가 호텔에 드나들며 추잡한 행각을 벌인 사진과 영상이 담긴 USB가 들어있었어요. 회사 내 윤리 규정을 위반한 남편에 대해 엄중한 징계를 요청한다는 간단 명료한 편지도 함께해요. 그리고 일주일 후 전화 한 통이 왔어요. 다름 아닌 남편 상사의 아내분이었죠. 평소에 친분이 있던 터라 그분이 제게 회사 내 소식을 전해주더군요. 민석 씨 얘기 들었어요? 아직이요. 무슨 일 있어요? 지금 회사가 발칵 뒤집어졌어요. 민석 씨 외도 사실이 회사에 다 알려져서 결국 정직 처분까지 받았다네요. 그래요? 생각보다 빨리 터졌네요. 뭐 예상한 일이라 놀랍지도 않아요. 그래도 다행스럽게 그 회사에는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경영진들이 있네요. 정말 몰랐어요. 그렇게 멀쩡하게 생긴 양반이 그럴 줄은. 진짜 사람 겉만 보고는 모른다니까요. 뭐 더 재밌는 소식도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기대하세요. 이게 끝이 아니거든요. 어머, 무슨 더 큰일이 남은 거예요? 이제 있게 만들어야죠. 사람은 죄 짓고 절대 편하게 못 살아야 돼요. 특히 제 남편 같은 인간은요. 아휴, 그러게 왜 바람을. 그것도 자기 아내 언니랑 그럴 생각을 어떻게 해요? 미친 사람이 따로 없지. 민석 씨 이제 끝났네요. 끝났어. 남편은 결국 정직 처분을 받았고 회사 내부에서도 철저하게 왕따를 당했다고 해요. 이건 이혼 후에 나중에 듣게 된 이야기이지만 이 사건으로 결국 남편은 회사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지 스스로 사직서를 냈다고 하더군요. 아무튼 그때 저는 그 소식을 듣고 곧바로 변호사를 만나 이혼 소송과 위자료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남편은 이혼 소장을 받고는 미친 듯이 저한테 전화를 하며 난리를 피웠죠.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네가 회사에 찔렀지? 왜? 부끄러워? 너 같은 인간이 부끄러움을 알고 있다는 게 난 참 신기하다. 아니다. 부끄럽진 않은데 밥줄이 끊겨서 그런 건가? 됐고, 야, 너 소장 보냈더라? 미쳤냐? 그냥 좋게 합의해서 깔끔하게 끝나면 될 걸 가지고 굳이 이렇게 일을 벌여야 속이 시원하냐? 어? 이게 얌전한 줄 알았더니 독한 년이네? 너 진짜 이 정도로 치졸하게 나올 거야? 그럴 거야. 깔끔? 합의? 치졸? 와, 진짜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온다. 이판사판 끝까지 가자며. 네가 한 말 아니야? 내 언니랑 바람 피울 땐 이 정도 각오 안 했어? 재수없게 어디 이제 와서 합의 타령이야. 웃기지도 않네. 당신 법정에서 뼈저리게 후회하게 해줄게. 기대해. 나 좋게 넘어갈 생각 전혀 없어. 그래, 네가 법정 가서 뭘 얼마나 할 수 있나 보자고. 재판하면 너도 피곤하고 힘들 텐데 뭘 그렇게까지 하려고 그래. 이혼 서류 도장 찍어준다니까. 그냥 합의 이혼하자고. 내가 뭐가 힘든데? 민서가, 나 지금 무척 재미있어. 그 어느 때보다 신나. 네가 고통받는 거 보는 게 진짜 너무 재밌거든. 법정에서 사람들한테 조롱받을 준비나 제대로 하고 와. 그동안 네가 뭘 하고 다녔는지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알게 될 테니까. 넌 진짜 끝까지 독한 여자다. 세상에 너 같은 여자 없어.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악랄할 수가 있냐? 그러니까 내가 딴 여자를 만났지. 고마워. 칭찬으로 들을게. 이왕 악랄해진 거 확실하게 해야겠지? 안 그래? 넌 이제 내가 얼마나 무서운지 제대로 알게 될 거야. 그러니까 이런 전화할 시간에 각오나 단단히 하고 기다리고 있으라고. 변호사를 통해 진행된 이혼 소송은 제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제가 가진 증거들이 너무나도 완벽했기 때문이었죠. 결국 저는 이혼 소송에서 이겼어요. 하지만 그 정도로 끝낼 생각은 전혀 없었죠. 저는 곧바로 위자료 소송까지 추가로 제기했습니다. 대상은 남편은 당연하고 제 친언니까지 포함해서요. 당연히 상간녀 소송에서도 승소했죠. 결국 남편과 친언니는 제가 청구한 위자료까지 모두 지급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 두 사람을 제 인생에서 깔끔하게 지워버렸어요. 모든 관계를 끊어내고 저는 조금씩 마음을 추스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더 어이가 없는 사건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제 마음속 평화도 잠시 2달이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언니의 친구가 갑자기 제게 연락을 해왔죠. 저기, 수연아, 너한테 이런 말하기 좀 그런데 너도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최근에 지연이랑 민석 씨 아예 같이 동거를 시작했대. 몰래 만나는 정도가 아니라 둘이 떳떳하게 같이 산다고 소문이 다 났더라. 놀랍지도 않네요. 어쩜 그렇게 쓰레기들끼리 찰떡같이 똘똘 뭉쳐 살까요? 누가 보면 진짜 천생연분인 줄 알겠어요. 그래봤자 상간녀랑 외도남인데. 그러게 말이다. 나도 처음엔 헛소리인가 싶어서 믿지도 않았거든. 근데 최근에는 지연이가 아예 자랑하듯 떠벌리고 다닌다니까. 진짜 다들 어이가 없어 하더라. 진짜 제가 별꼴을 다 보면서 사네요. 세상 사람들 입 더럽게 만들지 말고 쓰레기들끼리 조용히 구석에서 썩어가지. 왜 떠벌리고 다닌대요? 하여간 언니 연락 준 건 고마워요. 그런데 전 더는 그 인간들한테 관심 없으니까 그 인간들 소식 전하지 말아주세요. 제 귀가 썩는 기분이니까요. 너한테 이런 얘기까지 하게 돼서 진짜 미안하다. 나도 너무 황당해서 너한테 말을 안 할 수가 없었어. 미안하긴요. 소식 감사해요.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더라고요.
전화를 끊고 난 뒤 저는 분노를 넘어 헛웃음까지 나왔습니다. 어떻게 저렇게까지 뻔뻔할 수 있을까 싶었어요. 주변 사람들의 눈초리와 수근거림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당당히 제 전남편과의 동거 사실을 주변에 자랑하듯 떠벌리고 다닌다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어이가 없었지만 저는 더 이상 그 인간 같지도 않은 것들에게 휘둘리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저렇게 쓰레기 같은 두 사람에게 제 감정과 시간을 소모하는 것도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렇게 제 마음을 정리한 것도 잠시, 얼마 뒤 저는 또다시 엄청난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친구가 일 관련 부탁을 한 게 있기에 인천에 잠시 들렸다가 집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거리에서 저는 너무나 익숙한 뒷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전 남편이었어요. 여자와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거리를 걷고 있더군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 옆에 있던 사람은 제 언니가 아니었다는 거였어요. 저는 순간적으로 놀라서 근처 건물 뒤로 급히 몸을 숨겼습니다. 그 여자는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낯선 여자였어요. 전 남편과 그 여자는 길거리에서 주변 사람들을 신경 쓰지도 않고 자연스럽게 포옹하며 뽀뽀까지 나눴죠. 언니와 전 남편이 헤어졌다면 분명 언니 친구를 통해 제게도 소식이 전해졌을 겁니다. 무엇보다 동거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시점이었기에 그 바퀴벌레 둘이 헤어졌을 가능성은 크지 않았죠. 저는 순간적으로 화가 확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전 남편의 행동이 너무 뻔뻔하고 인간 이하였어요. 열받은 저는 두 사람 몰래 뒤따라갔죠. 그것들은 사이좋게 손잡고 근처 모텔로 들어가더군요. 저는 핸드폰을 켜서 그 모든 장면을 촬영해 두었어요. 전 남편은 상습적인 바람둥이였습니다. 그날 저는 결심했죠. 저 더러운 놈을 완전히 바닥까지 끌어내리기로요. 얼마 후 저는 언니의 친구로부터 언니와 전 남편이 곧 지인 부부들과 모임을 연다는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제 머릿속엔 강력한 복수의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이번에야말로 전 남편을 완벽하게 박살낼 절호의 기회였죠. 저는 모임 날짜와 장소까지 정확히 알아내고 그날을 위해 미리 준비한 전 남편의 새로운 외도 사진과 영상까지 꼼꼼히 챙겼습니다. 그리고 모임 당일이 되자 저는 당당히 그곳으로 향했어요. 모임 장소인 식당 입구에 도착하자 안에서는 다들 웃고 떠드는 소리가 들려왔죠. 저는 숨을 고르고 가게 안으로 당당히 들어갔습니다. 모임장에 있던 전 남편과 언니의 지인들은 갑작스러운 저의 등장에 모두 놀라더군요. 전 남편은 제 등장이 어이없다는 듯 바라보았고요. 너 뭐야? 네가 여길 왜 와? 자, 여러분, 다들 잠깐만 저한테 집중 좀 해주세요. 제가 오늘 아주 귀한 구경거리 하나 가져왔거든요. 다들 숨도 크게 쉬지 마시고 눈 크게 뜨고 잘들 보세요. 진짜 깜짝 놀랄 겁니다. 어머머, 제 지연이 동생 수연이 아니야? 그게 누군데? 민석이 전 부인. 아, 그래? 세상에, 그 난리치고 이혼한? 그런데 뭔 구경거리? 아이씨, 야, 이수연, 너 또 뭔 개짓거리 하려고 그래? 나가라고! 민석 오빠, 쟤 좀 끌어내. 어떻게 좀 해보라고! 이게 진짜 미쳤나? 왜 툭 하면 구경거리 있다고 지랄이야? 뭔 여기까지 와서 무슨 쇼를 벌이려고? 아이, 당장 나가라고. 내가 끌어내 주랴? 아, 야, 최민석. 말을 왜 그렇게 해? 가만 좀 있어봐. 아이, 수연씨, 무슨 일인데요? 어머, 내 전 남편, 그리고 우리 언니. 왜들 그래? 둘이 얼굴들이 왜 그렇게 하얗게 질렸어? 내가 그렇게 무서워? 오늘은 둘이 더 찰떡같이 붙어있게 해줄 테니까 너무 화들 내지 말고 기대나 해. 이수연, 진짜 너 유치하게 왜 그래? 나 위자료 다 냈다고.
너희 둘 이혼도 다 끝냈잖아. 치사하게 남의 모임까지 와서 왜 난장이야? 아이씨, 짜증나게. 이수연, 너 이리 와! 전 남편과 언니는 제 등장에 아주 난리더라고요. 저는 아무런 망설임 없이 그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전 남편의 또 다른 외도가 담긴 사진을 가방에서 꺼내 테이블 위에 확 뿌렸습니다. 사진과 증거들이 테이블 위에 뿌려지자 난리가 났어요. 전 남편의 친구들 얼굴에는 놀람과 충격, 경멸의 표정이 하나둘씩 떠오르기 시작했죠.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제 전 남편 있잖아요. 최민석이. 이 사람이 제 친언니랑 아주 떳떳하게 동거까지 하면서도 또 다른 여자랑 몰래 바람을 피우는 아주 뻔뻔한 바람둥이라는 사실 다들 아셨어요? 심지어 증거도 넘쳐나서 이렇게 아주 컬렉션을 만들 정도예요. 너, 이게 다 뭐야? 지금 무슨 헛소리야? 지연아, 오해하지 마. 얘들아, 오해하지 마. 이거 다 이수연 제가 조작한 거야. 조작이라니? 내가 뭐하러 그런 걸 조작하겠어? 말 섭하게 하네. 이게 뭐야? 또 다른 여자? 야, 최민석, 너 지금 이게 뭐야? 도대체 인연이 누구야? 누군데 너랑 모텔을 드나들어? 이 개새끼가, 네가 진짜 인간이냐? 어떻게 나한테까지 이럴 수가 있어? 가족이고 뭐고 다 버리고 널 선택한 나한테. 지연아, 그게 아니라니까. 제발 내 말 좀 들어. 이 여자 말 다 믿지 말고. 와, 진짜 최악이다. 아니, 한 명도 아니고 둘이나 속이고 양다리를 걸쳐? 너 진짜 여자의 환장한 미친놈이구나. 살다 이런 막장 인간 처음 본다. 둘이 아주 끼리끼리 제대로 만났네. 너 같은 인간이랑 알고 지낸 내가 창피하다, 창피해. 야, 너 진짜 양심도 없어? 내가 너 믿고 내 인생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또 다른 여자를 만나? 넌 진짜 구제불능 쓰레기 중에서도 쓰레기야. 그건 언니 말이 맞지. 이수연 가만 안 있어? 지연아, 너까지 왜 얘기를 해, 진짜. 아니라니까, 아니라고. 이수연 제가 아니라 나를 믿어야지. 너희들 진짜 전부 다 미친 거 아니야? 이딴 조작된 사진 쪼가리에 놀아날 거야? 그래, 마음껏 날뛰어봐. 보는 재미는 있다. 거봐, 최민석 씨. 내가 말했지? 앞으로도 진짜 재밌을 거라고. 이제 앞으로는 더 흥미진진할 테니 기대하고 있어. 이런 게 아수라장이라고 하는 거죠. 언니는 전 남편에게 화를 내고 전 남편은 변명을 하다가 막히니 뻔뻔하게 되려 언니에게 욕을 하며 화를 내더라고요.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한 비난과 분노를 쏟아내며 말싸움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모임 참석자들은 하나둘씩 그 자리에서 혐오스러운 눈길을 보내며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어요. 저는 끝까지 두 사람을 지켜보며 조용히 입을 열었죠. 어때? 둘 다 아주 제대로 망신당했지? 근데 이거 알아? 이런 비참한 결과 누가 억지로 만든 게 아니라 너희 둘이 아주 열심히 노력해서 스스로 자초한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쓰레기로 살아. 절대 바뀌지 말고. 쭉 그렇게 살아.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길가에서 그냥 죽어버리는 거야. 그게 정해진 수순이니까. 이제 어디서 마주쳐도 아는 척도 하지 말자. 너희 같은 쓰레기들 얼굴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고 너희랑 엮이는 것 자체가 역겨우니까. 야, 너 이렇게까지 해야 했냐? 끝까지 사람 망가뜨려 놓고 좋아? 좋아. 너무 통쾌하고 짜릿해서 미칠 지경이거든? 이 일로 둘이 헤어지지 마. 헤어졌다가 다른 사람 만나면 그 사람이 너무 불쌍하잖아. 안 그래? 쓰레기들은 쓰레기들끼리 붙어먹고 영원히 사이좋게 망하면서 살아. 너 진짜 너무한다. 너 이게 언니한테 할 짓이야? 언니? 나한테 언니가 어딨어. 내 언니는 이미 진작에 내 마음에서 죽었어. 저는 그렇게 말을 하고는 그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제가 등을 돌리자 언니가 소리를 지르며 우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이후 전 남편은 언니를 버리고 야반 도주하듯 도망을 가버렸대요. 전 남편과 상간녀 언니의 관계가 하루아침에 끝나버린 거죠. 그 뒤 언니는 살 곳이 없어졌어요. 결국 다시 친정집을 찾아와 부모님에게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지만 용서해 줄 리가 있나요? 너 같은 딸, 나는 없다. 넌 내 자식 아니야. 어떻게 동생 인생까지 망쳐놓고 얼굴 들고 여길 찾아와? 당장 나가! 엄마, 제발. 내가 진짜 잘못했어. 정말 한 번만 용서해줘. 나 이제 갈 데도 없어, 엄마. 아빠. 누가 네 아빠야? 넌 내 딸도 아니니까 당장 나가라. 다시는 이 집 문턱 넘을 생각하지 마. 아빠, 한 번만.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진짜 죽을 만큼 후회하고 있단 말이야. 다시는 안 그럴게. 뻔뻔한 것, 네가 뭘 후회해. 걸린 걸 후회하겠지. 다시 오면 경찰 부를 줄 알아. 안 나가? 험한 꼴을 봐야만 나갈 거야? 저 그날 친정집에 놀러 갔다가 우연히 언니를 마주쳐서 그 모습 다 지켜봤어요. 하나도 안타깝지 않더군요. 자기가 벌인 일 지가 책임져야 하는 거죠. 그렇게 첫 번째 결혼이 악몽처럼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났어요. 다시는 남자를 쳐다보지 않겠다고 생각했는데요. 시간이 약이라더니 정말 저에게도 다시 따뜻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죠. 그 사람은 저보다 4살 위 연상이었어요. 현우 씨는 7년 전에 아내와 사별한 후 줄곧 혼자였다고 해요. 다정하고 섬세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서 과거의 상처들도 다 잊혀지고 나도 다시 행복해질 수 있겠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었고 저희는 결혼을 결심했어요. 그리고 얼마 뒤 현우 씨를 부모님에게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했어요. 부모님께서 기뻐해 주실 거라 믿었죠. 하지만 그런 제 기대는 그야말로 처참히 깨지고 말았습니다. 현우 씨를 보는 순간부터 엄마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매섭게 현우 씨를 훑어보며 대놓고 날선 말을 내뱉기 시작했죠. 예, 네가 지금 정신이 있는 거니 없는 거니? 하다 이제 고아에다 나이만 먹고 제대로 돈도 못 버는 남자를 데려와서 결혼하겠다고? 넌 인생을 아주 2번 망칠 작정이니? 엄마, 현우 씨 앞에서 대체 무슨 짓이야? 그만 좀 해. 어머님, 죄송합니다. 제가 부족한 게 많은 건 맞지만 그래도 저희가 서로 믿고 사랑해서. 믿고 사랑? 자네도 문제네. 부족한 걸 알면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엄마, 너 사랑 타령만 하다가 또 고생하고 싶어? 나중에 또 울면서 후회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정신 차려. 아, 여보, 그쯤 해. 사람 앞에 두고 지금 뭐 하는 거야? 내가 못할 말 했어요? 내가 심한 게 아니라 이 남자 조건이 심한 거라고. 남의 귀한 딸 데려가면서 뭐 하나 제대로 갖춘 게 있어야지.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엔 절대 안 된다.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님 말씀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만. 알아들었으면 이쯤에서 헤어지게. 엄마, 현우 씨한테 무리하게 말하지 마. 엄마는 현우 씨 앞에서 경제력으로 사람의 가치를 가차없이 매기며 비난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소개자리는 끔찍한 모욕과 상처만 남기고 끝나버렸어요. 현우 씨에게 너무나 미안하고 창피해 차마 얼굴을 들 수 없었고 엄마에게 큰 배신감과 실망감을 느꼈죠. 그날의 충격적인 사건 이후 현우 씨는 몹시 큰 상처를 입은 듯 했습니다. 며칠 동안이나 얼굴에 그늘이 드리워진 채 저와의 만남을 조심스러워하는 눈치였죠. 결국 며칠 후 현우 씨가 저를 불러 어렵게 말을 꺼냈어요. 미안해.
아무리 생각해봐도 어머님 말씀이 틀린 건 아닌 것 같아. 솔직히 나 너한테 경제적으로 든든한 남자가 못 돼. 고민 많이 했는데 너한테 부담 주기 싫어. 그냥 여기서 그만하자. 현우 씨,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언제 돈 때문에 현우 씨 만났어? 경제력보다 더 중요한 게 서로 믿고 의지하는 거잖아. 아니야? 나 절대 포기 못해. 그냥 내가 욕심 부렸던 것 같아. 정말 미안하다. 현우 씨는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제가 친정엄마와 갈등하는 것이 너무 괴롭고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엄마는 만약 현우 씨와 제가 결혼한다면 영원히 모녀 관계를 끊겠다는 최후의 통첩까지 던져놓은 상태였죠. 그런 상황 속에서 현우 씨는 더욱 힘들어했고 결국 저에게 헤어짐을 얘기한 것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결코 그렇게 끝낼 수가 없었죠. 이제 막 행복해질 기회를 찾았는데 저는 그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 사람을 믿기도 했고요. 결국 저는 부모님에게 결혼 강행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엄마, 내 첫 결혼 망가진 거 잊었어? 그때 엄마가 돈이고 조건이고 다 따져서 완벽하다고 해서 결혼시켰잖아.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어? 돈 많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내 인생 완전히 엉망진창이었어. 이번엔 내가 원하는 사람하고 살 거야. 돈보다 훨씬 중요한 게 믿음이고 사람 됨됨이야. 그러니까 이번만큼은 나한테 맡겨줘. 얘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믿음? 인품? 그런 거 좋아하다가 결국 나중에 허리 휘고 울면서 고생할 사람이 누군데? 나니? 너지? 넌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몰라. 결국 돈 없으면 행복이고 뭐고 다 사라지고 고생길 뿐이야. 난 절대로 이번만큼은 못 물러서 내 딸 2번 울리는 꼴 죽어도 못 봐. 저는 엄마가 말하는 돈과 경제력이 진정한 행복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리고 현우 씨와의 결혼을 반대한다면 저는 더 이상 엄마의 뜻을 따르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어요. 그럼에도 엄마는 끝까지 저를 이해하려 하지 않았죠. 헤어지자는 말을 한 이후 현우 씨는 저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 연락도 피하기 시작했고요. 저와의 결혼을 포기하겠다는 그의 말이 자꾸만 떠올라 저는 잠도 잘 수 없었어요. 며칠 후 저는 현우 씨를 따로 만났습니다. 며칠 만에 살이 빠지고 까칠해진 그의 얼굴을 보니 가슴이 아팠어요. 밥도 안 먹었어? 얼굴이 왜 그래? 잘 먹고 있어. 그런 사람이 얼굴이 그래? 현우 씨, 난 현우 씨 놓치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내 손 절대 놓지 마. 우리 끝까지 함께해, 어? 내가 부족한 탓에 네가 가족까지 잃으면 나 평생 너 볼 면목이 없어질 것 같아. 그건 현우 씨가 미안해할 일 아니야. 이건 내 선택이야. 제발 혼자 고민하지 말고 나랑 같이 가자. 어머님 마음도 이해가 가니까 네가 이러는 거 보면서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 네가 상처받는 게 난 제일 싫거든. 내가 상처받는 순간은 현우 씨 놓는 순간이야. 지금 내가 원하는 건 오직 당신이라고. 그러니까 제발 내 마음 믿고 따라와줘. 우리 꼭 행복해질 수 있어. 알잖아. 저는 그의 손을 단단히 잡으며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그 어떤 시련이 와도 함께 하겠다고요. 그러니 제 손을 놓지 말아달라고요. 현우 씨는 제 눈을 바라보며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죠. 이후 저는 엄마가 던진 최후 통첩을 무시한 채 현우 씨와 결혼을 강행하기로 했습니다. 엄마와의 갈등을 해결하기는 어려워 보였지만 전 이미 마음의 결정을 내렸죠. 가족들이 다시 모인 자리에서 저는 분명하게 제 의사를 전달했어요. 엄마, 이번엔 엄마가 아무리 반대하고 협박해도 나 안 물러서.
결혼식 예정대로 진행할 거니까 더는 말리지 마. 이게 안 되면 안 되는 줄 알아. 네가 지금 하는 이 선택 반드시 피눈물 흘리면서 후회할 날이 올 거야. 절대 안 돼. 아유, 네 심정 아빠도 잘 안다. 그래도 네 엄마 말이 아주 틀린 건 아니야. 그러니까 고집 부리지 말고. 엄마, 아빠, 내 인생은 내가 선택하고 결정할게. 그에 대한 책임도 내가 질 거야. 제발 좀 나 믿고 지켜봐줘. 그리고 이거 엄마 아빠한테 부탁하는 거 아니야. 통보야. 뭐? 통보? 이게 정말... 그래, 네 마음대로 해. 나중에 후회하고 돌아와도 나한테 하소연하지 마. 절대 안 받아줄 테니까. 그럴 일 없어. 나 이제 누구보다 잘 살 거야. 마침내 저는 현우 씨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현우 씨가 고아였던 탓에 결혼식은 조촐하게 치러졌지만 마음만큼은 어느 결혼식보다 더 따뜻하고 행복했어요. 엄마는 마지막까지 못마땅한 표정으로 결혼식장에 앉아 있었지만 저는 그것조차 개의치 않았죠. 엄마, 아빠, 앞으로 행복한 모습 보여줄 거예요. 감사해요. 이렇게 부족한 저를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연이에게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에게 죄송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그래, 이 마당에 내가 무슨 말을 더 하겠니? 뭐 알아서 잘 살아봐. 나중에 또 후회하는 소리는 절대들 하지 말고. 새 출발했으니 지난 일은 다 잊고 잘 살아라. 엄마랑 아빠한테 서운한 마음 다 풀고 부모 마음이 원래 다 그런 거야. 아빠가 응원할 테니 힘내고 잘 살아봐, 우리 딸. 그리고 우리 사위. 결혼식을 마친 뒤 현우 씨와 저는 본격적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엔 이 행복한 재혼 생활이 또 다른 예기치 못한 위기와 반전을 가져올 거라는 걸 상상조차 못했죠. 두 번째 결혼 후 처음 인연은 정말 꿈처럼 행복했습니다. 현우 씨는 변함없이 다정하고 따뜻했고 저는 이제야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느끼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 행복이 영원하지는 않았습니다. 결혼 2년이 지나고부터 현우 씨의 행동이 어딘가 조금씩 이상해졌어요. 평소 칼같이 귀가하던 현우 씨가 퇴근 후 집 앞에 차를 세워두고 휴대폰을 붙잡고 오랫동안 통화하는 모습을 제가 목격한 이후부터요. 현우 씨, 요즘 자꾸 누구랑 그렇게 통화를 오래 해? 혹시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나한테 말 못하는 일 있어? 아니야, 별일 없어. 그냥 아는 사람이랑 잠깐 얘기한 거야. 중요한 일은 아니야. 근데 최근 들어 자꾸 그러니까 내가 좀 걱정되잖아. 혹시 나 모르게 무슨 일 생긴 거 아니야? 그냥 지인이랑 가끔 연락하는 것뿐이야. 걱정하지 마. 지인 누구? 내가 아는 사람이야? 나한테 말 못하는 거 있으면 솔직하게 말해줘도 괜찮아. 그게... 걱정할 일 전혀 아니니까 신경 안 써도 돼. 알았지? 현우 씨의 반응에 저는 불안해졌습니다. 과거 전 남편 민석의 배신 때문에 이런 작은 행동조차 쉽게 넘길 수가 없었죠. 불안한 마음이 점점 커져갔고 저는 또다시 제 인생의 큰 그림자가 다가오는 듯한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혔어요. 며칠 뒤 현우 씨가 갑자기 저에게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말을 걸어왔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심각한 표정에 저는 순간 불안해졌죠. 저기, 내가 아는 지인이 지금 좀 많이 힘든 상황이라서 그래. 내가 개인적으로 좀 돕고 싶은데 나한테 여유 자금 3천만 원 정도 있는 거 있잖아. 그거 좀 써도 될까? 지인? 누구? 근데 갑자기 3천만 원씩이나? 무슨 일인데 그렇게 큰 돈이 필요한 거야? 나한테 좀 정확하게 얘기해줘. 그게 자세히는 좀 말하기 어렵고 그냥 정말 친한 지인이 큰일을 당해서 그래.
너무 급한 상황이라서 조금만 이해해 줄 수 있을까? 현우 씨, 그게 그렇게 얼버무릴 문제가 아니잖아. 지금 우리 부부도 전세금 문제 때문에 경제적으로 빠듯한 거 잘 알잖아. 미안하지만 지금 그 돈 쓰는 건 좀 어려울 것 같아. 이번엔 안 될 것 같아. 아, 그래, 그렇지. 알겠어. 내가 갑자기 너무 무리한 부탁한 거 맞아. 미안해. 그냥 한번 물어본 거니까 너무 마음 쓰지 마. 무슨 일인... 나 바람 좀 쐬고 올게. 미안. 제 말에 현우 씨의 표정은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그의 모습에서 미안함과 난처함이 뒤섞여 느껴졌지만 저는 계속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가 없었어요. 그날 이후로 저의 불안감은 점점 더 커졌죠. 첫 번째 결혼에서 겪었던 끔찍한 악몽 같은 경험이 또다시 반복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그렇게 불안감에 잠 못 이루는 날들이 이어지던 어느 날이었어요. 제 휴대폰이 울렸죠. 화면에는 최민석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떠 있었습니다. 전 남편이었어요. 전화를 받을 이유가 전혀 없었지만 갑자기 무슨 일인가 싶어 전화를 받았죠. 아이고, 어쩌냐? 들리는 소문 보니까 너 또 결혼 잘못한 모양이더라. 제대로 망했어. 두 번째 남편도 영 별로인 것 같은데. 아이고, 아주 기가 막힌 팔자다, 너도. 대단해. 너 할 일이 그렇게 없어? 남의 인생에 신경 꺼주고 네 앞가림이나 하세요. 그리고 제발 내 앞에서 완전히 사라져 줄래? 네 목소리 듣는 것 자체가 소름 끼치니까. 야야, 흥분하지 말고 내 말 좀 들어봐. 내가 너한테 아주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해줄까? 얼마 전에 말이야, 네 그 잘난 재혼남이 어떤 여자랑 모텔 들어가는 걸 내가 이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니까? 야, 너랑은 달리 취향이 아주 독특하더라. 뭐라는 거야? 헛소리 작작하시죠, 최민석 씨? 그리고 남의 사생활이나 훔쳐보면서 살고 있는 거야? 스토킹으로 고소해서 인생 더 꼬이게 해줄까? 정말 역겹다, 너. 다시는 연락하지 마. 끊어. 전화를 끊은 직후 전 남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그 문자엔 사진 한 장이 첨부되어 있었어요. 사진을 본 순간 온몸이 그대로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사진 속의 남자는 분명히 재혼한 남편 현우 씨가 분명했어요.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죠. 현우 씨는 어떤 낯선 여자와 허름한 모텔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전 남편 말이 사실이었던 거죠. 또다시 배신의 악몽이 현실이 되어 눈앞에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손에 쥔 휴대폰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저는 참지 못하고 곧바로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첫 번째 결혼에서 강한 척하며 이혼을 하긴 했지만 저라고 정신적 충격이 왜 없었겠어요. 스트레스가 극한까지 올랐었는데요. 전 남편이 제 친언니와 바람이 나서 했던 이혼이었기에 저에게 있어도 외도는 정말 상상도 못할 엄청난 트라우마로 자리 잡았거든요. 그런데 그토록 믿었던 재혼남 현우 씨의 배신에 저는 정말 정신을 차리기도 힘들더군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현우 씨에게 전 남편이 제게 보낸 사진을 전송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걸었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그렇게 믿었는데 그 믿음에 대한 결과가 결국 또 배신이니? 당신도 똑같은 사람이었네. 결국 번지르르한 말뿐이었어. 엄마 말이 맞았네. 뭐라고? 아니야, 여보. 정말 오해야. 그런 게 아니라. 오해. 어쩜 바람 피우는 것들은 변명하는 말들도 똑같니? 어디서 무슨 말을 들어서 이렇게 오해한 건지 모르겠지만 정말 아니야. 제발 내 말 좀 들어봐. 여보세요? 야, 수연아. 됐어. 당신 변명 따위 더 듣기 싫으니까 법정에서나 얘기하자. 더러운 변명은 판사한테나 해. 또다시 찾아온 최악의 악몽 같은 현실 앞에서 저는 무너지지 않기 위해 정신을 바짝 차려야 했죠.
그렇게 집을 나와서 전화기도 꺼두고 호텔에서 지내고 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퇴근을 하고 회사를 나왔는데 어떤 여자가 저를 부르더군요. 저는 그 여자의 얼굴을 보자마자 경악했습니다. 전 남편이 보내온 사진에서 남편과 모텔에 함께 들어갔던 바로 그 여자였던 거죠.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느낌이 들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뻔뻔하게 제 앞에 나타날 수 있는 건지 저는 당장이라도 그 여자의 머리채를 잡아 끌고 나가고 싶었죠. 무슨 낯짝으로 내 앞에 나타난 거야? 내 남편이랑 바람 피운 주제에 뭘 더 얘기하겠다고 여기까지 와서 얼굴을 들이밀어? 제발 제 얘기 한 번만 들어주세요. 정말 모든 게 오해예요. 제가 다 설명드릴게요. 부탁이니까 저랑 같이 가셔서 확인만 해주세요. 오해? 당신 같은 사람들이 오해 운운하는 거 질려 죽겠어. 난 당신 얼굴 보는 것만으로도 역겨워. 제발 부탁이에요. 한 번만 제 얘기 듣고 저랑 같이 가주시면 모든 게 풀릴 거예요. 저도 지금 미칠 지경이에요. 진짜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저는 처음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어요.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오해이길래 이렇게 뻔뻔하게 나타났나 싶었지만 한편으로는 그 오해의 정체를 확인하고 싶은 마음도 들었죠. 결국 저는 망설이다 그 여자를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끔찍한 진실을 알게 될지 그때까진 전혀 알지 못한 채 말이죠. 여자를 따라 도착한 곳은 사진에서 봤던 그 허름한 모텔이었습니다. 막상 실제로 보니 모텔이라 부르기도 민망할 정도로 낡았더군요. 이름만 모텔이지 여인숙에 가까운 곳이었어요. 도저히 남편이 바람을 피우려고 갈 만한 장소가 아니라는 생각에 순간 혼란이 찾아왔습니다. 대체 누가 내연녀를 여인숙에 데려가겠나요? 여긴 왜? 여기서 한 사람만 만나보시면 지금까지의 모든 오해가 명확하게 풀릴 거예요. 100마디 말보다 직접 보시고 판단해주세요. 대체 누굴 만나라는 건지. 그래요. 솔직히 아직도 믿음은 안 가지만 얼마나 대단한 오해인지 제 눈으로 확인해 봐야겠네요. 이 안에 들어가면 다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니 어쩌면 이해 못할지도 모르지만 수연 씨가 생각하는 그런 건 아니에요. 만약 이게 또 다른 속임수라면 난 절대 용서 안 할 거니까 알아두세요. 여자를 따라 낡은 여인숙 복도를 걷는데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갈수록 마음이 초조하고 불안해졌어요. 마침내 여자가 안내한 곳의 문 앞에 다다라 여자가 천천히 방문을 열었죠. 그리고 방 안을 보는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방 안 낡은 침대 위에는 늙고 수척한 얼굴로 힘겹게 누워있던 노인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분은 제 아버지세요. 네? 아버지요? 죄송해요. 이렇게 놀라게 해서 정말 죄송한데 모든 진실을 제대로 보여드리려면 이렇게라도 해야만 했어요. 제가 모두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데요? 대체 왜 이분이 여기서? 그렇게 혼란과 충격 속에 멍하니 서 있는 제게 노인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노인분의 이야기는 저의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는 가슴 아픈 진실이었죠. 미안해요. 내 존재가 언젠간 현우 그 녀석한테 짐이 될 줄 알았지. 내가 대신 미안합니다. 어르신, 이게 무슨 상황인지 저는 전혀 이해가 안 되네요. 현우, 그 아이가 참 기구한 아이야. 어릴 적 사고로 부모 잃고 내가 걔를 맡아서 키웠어요. 부모 없이 자란 불쌍한 녀석이라 내가 아들처럼 품고 키웠지. 그런데 그 녀석한테 내 딸 수아가 마음을 준 거야. 네? 그러면 어르신께서 현우 씨의... 맞아요.
내가 그 녀석 장인이었던 사람입니다. 결혼 당시 우리 수아가 그때 이미 암이 많이 진행된 상태였어요. 현우 그 녀석이 수아가 오래 못 살 걸 뻔히 알면서도 결혼을 고집했고, 결국 내 딸 수아는 결혼한 지 딱 1년 만에 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현우는 수아가 떠난 뒤에도 저희 아버지와 부자지간처럼 지냈어요. 결혼 전에도 그랬으니 아버지는 수연 씨와 현우 재혼을 적극적으로 지지했고요. 언제까지 늙은 자기 모시며 나이 들어갈 거냐고 재혼해서 떠나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수연 씨하고 결혼하고 이제 자기와 연을 끊자고 그러셨는데, 근데 최근에 아버지가 전세 사기까지 당하시고 암 판정까지 받으셨거든요. 그런데 저도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저하고 연락하며 해결 방법 같이 모색하고 있었어요. 그저 현우는 저희 아버지를 외면 못하고 도와주려고 애쓰고 있던 거였어요. 자기한텐 아버지 같은 사람이기도 하니 정말로 그게 전부예요. 미안합니다. 이 늙은 것이 짐만 되어서.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현우 씨는 왜 저한테 아무 말도 안 했던 거예요? 전 아무것도 모르고 혼자서 그 사람 의심하고 오해만 했는데. 현우는 자기 때문에 수연 씨에게 짐이 될까봐 차마 말을 못했던 것 같아요. 너무 원망하지 말아주세요. 이게 무슨... 남편의 전처형은 남편이 최근 저에게 여유자금 3천만 원 이야기를 꺼낸 것도 자신과 현우가 돈을 합쳐서 아버지가 머물 수 있는 작은 전셋집이라도 구해드리기 위한 노력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너무나 큰 충격과 죄책감으로 말문이 막혀버렸어요. 현우 씨가 그토록 힘들게 홀로 끌어안고 있던 진실을 왜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저는 지난 외도의 트라우마로 성급하게 그를 비난하고 상처를 준 건지 후회가 밀려왔죠. 남편의 전 장인이었던 그 노인과 헤어진 저는 그 즉시 떨리는 손으로 남편 현우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가 연결되자마자 저는 무조건 만나자고 말했죠. 현우 씨,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당신이 오해한 거야. 만나서 이야기를 해. 일단 만나. 우리 할 얘기가 참 많겠네. 그래, 알겠어. 지금 바로 갈게. 어디서 만날까? 현우 씨를 만나자마자 저는 그동안 왜 이런 중요한 일을 혼자 숨기고 말하지 않았냐며 강하게 따졌어요. 제 목소리는 원망과 미안함으로 떨리고 있었죠. 현우 씨는 당황하면서도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자신이 사랑하는 저에게 짐이 될까봐, 또 제가 전처의 가족과의 인연을 불편하게 여길까봐 선뜻 말을 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미안해. 내가 처음부터 솔직히 말하지 못한 건 그냥 네가 걱정할까봐 그랬어. 짐을 주기도 싫었고, 난 단지 널 아끼고 부담 주기 싫었던 것뿐인데 그게 결국 이렇게까지 일을 크게 만들었네. 정말 너무 미안해. 아니 왜 혼자서 그런 큰 짐을 다 짊어지려고 했어? 내가 그렇게 믿음직스럽지 못했어? 그렇게 중요한 일을 왜 나랑 상의하지 않았냐고. 처음부터 말만 했어도 내가 오해할 일은 없었을 거 아니야. 정말 너무 답답하고 속상해 죽겠어. 내가 바보 같았어. 괜히 혼자서 해결하려다가 너한테 더 큰 상처만 줬네. 정말 미안해, 여보. 용서해 줄 수 있을까? 현우 씨, 나도 너무 미안해. 내가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혼자서 다 판단하고 오해하고. 앞으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제발 나한테 말해줘. 혼자서 절대 끌어안지 말고. 나 그거 너무 힘들어. 현우 씨는 고개를 숙인 채로 눈물을 글썽이며 저에게 너무 미안하다고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 모습에 제 가슴도 아프고 복잡해졌어요. 이 모든 오해와 갈등이 결국 현우 씨가 저를 너무 아끼고 배려한 나머지 일어난 일이었다는 사실에
저는 더 큰 죄책감과 미안함이 밀려왔죠. 이제는 제가 그를 위로하고 다시 함께해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날 저는 현우 씨 손을 꽉 잡고 앞으로는 절대 이런 오해와 상처가 없도록 서로에게 더 솔직하게 살자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저는 며칠 동안 진지하게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심했어요. 현우 씨, 이제 더는 혼자 힘들어하지 말고 앞으로 그분은 내가 시아버님으로 생각하고 모실게. 당신 가족은 이제 내 가족이기도 하니까. 그러니까 제발 혼자 끙끙 앓으면서 고민하지 말고 나랑 모든 걸 함께 해줘. 나 정말 진심이야. 당신까지 고생시키고 싶지 않아서 혼자 참았는데 이렇게 내 입장까지 이해해주고 받아주니까 너무 고마워서 뭐라 말을 못하겠어. 미안하고 고마워. 나 정말 평생 잘할게. 그 후 저는 현우 씨의 전 처형과 함께 힘을 합쳐 저희 집 근처에 작은 전셋집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현우 씨의 전 장인을 그곳에 모시기로 했죠. 이후 저는 그분을 제 시아버지라 생각하며 모시기로 했어요. 저는 마치 친정아버지를 모시는 것처럼 정성껏 그분을 돌보았죠. 다행히 그분은 항암 치료를 잘 견디셨고 시간이 흐를수록 건강이 회복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 부부에게 또 하나의 기쁜 소식이 찾아왔어요. 제가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임신 소식이었죠. 현우 씨, 아버님, 너무 기쁜 소식이 생겼어요. 저 임신했어요. 정말? 여보 진짜야? 세상에, 나 너무 기뻐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 정말 고마워. 정말 고마워. 나 같은 사람한테 이런 행복을 줘서 정말 고맙고 사랑해. 앞으로 내가 더 잘할게. 아이고 세상에, 정말 고맙다. 너무 고맙다. 앞으로 너희 둘이랑 귀한 아이까지 행복하도록 아내가 기도하마. 진심으로 축하한다. 모든 오해와 상처를 극복하고 나니 이전의 고통과 아픔도 차츰 희미해지더군요. 이제야 비로소 저는 진정한 행복을 찾은 것 같아요. 새로운 가족과 함께 서로를 위로하고 지켜주며 다시는 흔들리지 않겠다고 저는 다짐했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